네, 안녕하세요. ESG 투자자문의 김현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주식시장, 어느 나라에 투자할까,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한다면 일단 2010년 이후에 한국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2010년 이후에 성과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한국 ETF, 대표적인 ETF, EWY ETF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시가총액 한 4조 정도 되는 대형 ETF입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이 ETF로 한국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연환산으로 한 3.4% 정도 나옵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위에 빨간색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같이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13%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글로벌 인덱스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 8.4%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장기 투자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어떠했냐? 리스크 측면에서도 더 안 좋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리스크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될 텐데요. 그 한국 ETF 같은 경우는 21.9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S&P 500이나 글로벌 지수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악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던 해도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손실폭, 고점에서 그 최대 낮은 때까지의 그 최악의 손실 구간에서 37.9%로 다른 인덱스 대비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것을 샤프 레이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샤프 레이시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리스크 측면에서도 안 좋고 수익 측면에서도 한국 ETF가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지금 유튜브나 뭐 여러 증시 전문가들이 지금 주식 사야 될 때다, 또는 뭐 아직은 사지 말아야 될 때다,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사더라도 어딜 사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든 미국이든 다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꼭 한국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넓은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흔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업계에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지금 되게 저평가돼 있다, 뭐 PER, PBR 기준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글로벌 주식들도 저평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시장, 실패한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 뭐 이건 뭐 제가 뭐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에 있는 선진국 4개입니다. 그 독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 2개,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위에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의 수익률은 한 75% 정도 수익이 나고요. 이태리와 스페인의 수익률은 아직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 이태리와 스페인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도 좀 더 어찌 보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수익률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제 뭐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오렌지색이 이제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이후에 2007년도 고점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주식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한국 주식시장도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30년 장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굉장히 높은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국영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가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국영 기업이 굉장히 성장이 정체가 돼 있고 한국도 비슷하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관점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래서 중국의 좀 그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본토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식의 성장성을 놓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0년 투자를 했을 때 상해 지수는 4.5%, 코스피 지수는 5.5%, S&P 500 지수 9.8%입니다. 연환산이고요. 코스피랑 그 S&P랑 연에 그 거의 한 4% 정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년에 4%를 복리로 30년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년에 1%의 복리 30년도 굉장한데 30년 차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S&P 500을 투자한 사람들이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뛰어난 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고 어떤 섹터도 보고 어떤 업종이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미시적인 흐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땐 거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다 이제 그 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교육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이런 국가 경쟁력이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주가 지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알리바바 사태 같은 게 최근 터지는 사태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공산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특정 기업이 크게 리스크를 받고 이제 그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한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가장 그 최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 과거 이제 경제학에 유명하신 이제 케인즈 교수가 그랬죠. 이제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 같은 거다. 이뻐 보이는 미인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도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그리고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되는 유연한 노동시장, 그리고 자금 조달이 용이한 투자시장,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장 그 각광을 받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보여지는 이유가 탑티어 대학교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노동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잘 고품질의 노동시장이 있는 미국이 굉장히 좀 유효해 보이고요. 바텀업적인 이런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각, 전체적인 그 국가의 경쟁력을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